이분이야말로 진짜로 영끌 오적 중에서 최고급이라고 해도 못지않은 분이다. 이분이 영끌 오적 크로스 하셨는데 요 채널에 나가서 말씀을 하셨다. 3개월 전에 하반기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계기를 통해서 거래량이 폭증할 것이다. 이 계기가 터지면 거래량이 폭증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은 요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 상황을 타개하는 이 한 가지가 해결이 되면 거래량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인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금 거래가 안 되는 이유. 대출이 안 나와서. 물론 이것도 있지만 핵심은 이게 아니다. 핵심은 원래 거래량의 7, 80%는 실수요 거래다. 이분 맨날 말끝마다 통계 언급하시는데 어느 통계에 저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매매 실수요들이 상향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한다. 아무래도 내가 빌라를 살고 있어요. 돈 모아서 아파트 가고 싶은 거 맞고 내가 직장이 강남에 있는데 지금은 경기도에 살지만 조금 돈 모으면 서울 가고 그 다음에 돈 많이 모으면 강남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거래량의 7, 80%가 실수요 거래다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거래량 감소는 어차피 투자 수요는 얼마 없었으니까 실수요가 감소해서 거래량이 박살이 난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구축에서 신축을 가고 싶어 한다. 그런데 올해 서울 신축 공급 없다는 말 굉장히 많이 했죠. 그래서 신축 공급이 없으니까 가지 못하고 있다. 또 하급지에서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상급지는 상급지 매물이 없대요. 그래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분 말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속 상향해 가면서 이동을 하는데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여기서 다 못 올라가서 거래량이 없는 거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 이야기는 뭐예요? 신축 공급이 없다. 신축 공급 부족. 상급지 매물이 없다. 상급지 공급 부족. 그러면은 상급지 신축은 여태까지 그들이 말한 대로 공급 부족으로 계속 폭등했어야 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도전 깨기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실수요들이 많이 사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실수요가 가진 전체 주택수가 1850만 호인데 1세대 1주택, 즉 실수요들이 가진 게 850만 호고 1000만 호가 다주택자 또는 법인 소유예요. 지난 10년간 공급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51%를 다주택자들이 가져갔다. 그래서 공급 부족의 문제는 다주택자들이 가져가서 문제지 진짜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런데 7, 80%가 실수요라는 통계는 어디서 보고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말끝마다 통계 달고 계신데 상급지 매물 3개월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3개월 전이면 지금 조금 매물 완화 많이 하면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좀 버티는 사람들 생기면서 조금 감소했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던 상황 아니었어요? 서울, 강남, 서초 최상급지죠. 여기가 상급지가 매물이 없다. 헛소리죠. 그 다음에 이분이 과거에 하셨던 말들 보면은 지금뿐만이 아니에요. 이거 2018년 PD수첩에 나온 내용이에요. PD수첩에 뭐라고 하시느냐. 본인이 투자 수요를 엄청나게 부추겨놓고서 무슨 실수요가 7, 80%예요. 그래서 얘기했던 거 보면 뭐라 그래요? 반포 주공 1단지 아예 찍어서 말씀하시죠. 이때 이랬는데 이만큼 올렸다. 투기지역, 투기과열 지역들을 지적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고 있다. 뭐라 그래요? 이런 지역들이 핵심이다. 그 다음에 광주 봉선동이 뭐 학군이 갖춰져 있고 그래서 대구 수성구 같은 곳이니까 봉선동 가서 사셔라. 대전에 분산동 가서 사셔라. 저런 분들이 오프라인 강의에서 막 띄운 거예요. 차라리 유튜브 하는 것보다 오프라인 강의 가가지고 직접 강의하고 연결한다면 여기 스텝들이 무슨 짓을 하느냐. 현지 부동산과 연결을 한다. 강의를 하고서 현지 부동산과 연결을 해서 직접 그쪽으로 연결해서 수수료도 받을 수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기 스텝들이 현지랑 직접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팔아치웠다. 이거 부동산 투기 조정 중에서 가장 센 세력 아니에요? 엄청나다. 그래서 나중에 취재 가면 뭐라 그래요? 저는 봉선동, 분산동을 찍어준 적이 없습니다. 찍어주진 않아요. 설명한 거예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쯤 되면 정치인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다. 나는 모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채팅에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되게 추가하실 분들 많은데 저분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계속 오프라인 강의로 저런 식으로 유도를 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떨어질 때 되니까 통계가 이렇다 하면서 그때 본인이 얘기했던 뭐 공급 부족이고 특히 뭐 지방 같은 경우 신축이 뜬다고 하고 거기는 신축이 적고 구축이 많기 때문에 학군 지역 뜬다고 하고 이랬던 것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도 뭐라 그래요? 손해본 사람은 없다. 자가거주 평균이 10.8년이니까 지금 파는 실수요들은 다 오른 가격에 파는 거다. 10년 전보다 올랐으니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최고가에 가격이 팍 튀었는데 튄 가격을 머리에 두고서 안 낮추려고 하니까 안 팔리는 거고 지난 5년 동안 살 때가 최저, 팔 때가 최고였으니까 더 깎기 싫은 거다. 깎기 싫어서 이런 거지 하락장이나 이런 게 아니다. 손해본 사람 없다. 이득을 더 많이 내려고만 하는 거다. 최고가보다 3억만 내리면 압구정도 팔린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자, 평균의 함정이죠. 평균의 함정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국영수사가 평균 80점 맞았다. 그러면 국어 80점, 영어 80점, 수학 80점, 사회 80점, 과학 80점이에요? 완전히 이과적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수학하고 과학이 100점이에요. 근데 영어를 더럽게 못해. 영어 50점 맞아요. 그럼 몇 점 남죠? 150점 남는데 국어 70점, 사회 80점 나와요. 그럼 평균은 80점이지만요. 과목에 따라서 50점 맞는 것도 나오죠. 과목에 따라서는 100점 맞는 것도 나오고. 그런 것처럼 평균 10.8년인데 주변에 보세요. 한 동네에 30년, 40년 사시는 분들도 있죠. 한 분이 30년, 40년 사시는데 평균이 10.8년 나오려면요. 그 중에서 한 4명 정도는 거의 뭐 1, 2년만 살다 팔아도 평균 10년 나와요. 이게 평균의 함정이에요. 평균이 10.8년.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이 늘려놔서 그런 거지. 진짜 자가로 사셔가지고. 갈아타기 하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평균 10.8년 살아요. 작년에 샀다가 판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그 다음에 요렇게 단언을 하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거래량 엄청 많이 줄었죠. 거래가 안 되는 이유는 안 팔려서가 아니죠. 안 사서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역대 최저죠 지금. 아직 뭐 끝나진 않았지만. 거기다가 지금 압구정 보시면요. 압구정동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최고가 31억, 32억 1000까지 찍었죠. 최고가 58억까지 찍었죠. 최고가 80억 찍었어요. 그런데 3억만 낮추면 압구정도 팔린다. 7억을 낮췄는데도 안 팔립니다. 3억만 낮추면 팔린다는 거는 그 말 듣고 3억만 낮췄다가 안 팔려가지고 지금 7억 낮춰도 못 팔고 있죠. 그때 한 5억 낮췄으면 팔렸을 수도 있는데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굉장히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척하면서 통계를 안 보여줘요. 저희는 저희가 통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죠. 저분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보여드리는 통계에 대해서는 항상 통계 자료를 조작하지 않고 정확히 뽑아서 들고 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는 자료가 맨날 거래량. 우리가 거래량 집계해서 해요? 국토부에서 집계하죠. 그거 들고 오죠. 매매 가격 지수. KB 아니면 부동산원. 이거 우리가 만들어요? 조작 가능해요? 전세 가격 지수. 호가. 그 다음에 실거래가. 이런 것들 지금 다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통계적으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통계적으로 이렇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통계를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말하면서 통계를 안 보여주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러고 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핵심적으로 하반기에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 학교 때문에 하반기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뭐 6학년 되면 중학교 좋은 학군 쪽 알아보셔야 되고 고등학교 좋은 학군 쪽 알아보셔야 되고 이런 분들 좋은 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동하는 학군 수요가 있다. 또 이런 것들 때문에 9에서 10월은 물리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또 한 가지. 그런데 반대로 임차인들은 여러 개 딸려서 하급지로 밀려간다. 전세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2018년도보다 2022년도는 전세 가격이 대부분 다 올랐기에 하급지로 이동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 말은 왜 남겼어요? 9, 10월부터 학군 수요가 늘어나면서 거래량이 살아나고 한 3억 낮추면 거래가 될 거니까 그때부터 다시 살아나서 활성화 될 텐데 너네 임차 계속 살면 계속 하급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매매는 상향 이동하고 전월세는 하향 이동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라. 이 이야기 하고 싶으신 거죠.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들도 맞는 얘기냐? 통계적으로. 자,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죠. 요 분이 2년 전보다 더 올랐다. 지금 그래서 전세가 힘들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시는 2018년 11월 잡아놓고서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22년 11월 봤을 때 이때 상한가 6억이랑 같은 가격의 매물이 나와 있다. 그 다음에 요 분이 소개하신 단지죠. 그랬을 때 이때 상한가 8억인데 막 이때 찍어가지고 전세가 폭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요 7억 4천이 나와 있습니다. 하향 이동이 아니라 역전세난 났으면 상향 이동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리하게 이동할 필요가 있냐. 재계약 했을 때 전세가 안 깎아주면은 이동하면 돼요.
깎아달라고 하고 여골세 받으시면 돼요. 이제는 임대차 3법으로 2년 버텼고 2년 더 버티게 만들어줘서 지금 오니까 하락하잖아요. 임대차 3법 그렇게 해가지고 올해 8월에 폭등할 것처럼 말하더니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적으니까 하락이 아니라고 합니다. 700건 거래면은 이거 유의미하지 않다. 한 9,000건 거래 나와야 유의미하다. 본인이 수요와 공급을 그렇게 강조하셨던 분이면은 거래량이 줄었다는 건 수요 감소라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수요가 감소돼서 급매밖에 거래가 안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급매만 거래됐으니까 사정이 있는 거래만 거래됐다. 아니죠. 잘 생각해보세요. 급매가 지금 안 나오는데 급매가 나오는 것만 하나씩 거래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급매가 잔뜩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수요가 골라서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 3억만 낮춰도 된다고 했는데 7억씩 낮은 매물들이 나와 있죠. 이거 무슨 소리예요? 급매는 내놓고 있는데 수요가 안 사고 있다는 소리죠. 이건 수요가 감소했다는 소리예요. 사정이 있는 매물들이 나와서 급매가 나왔다. 이거는 어머 이건 기회야. 어머 이건 사야 해 하면서 사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집 한 채 있으면 안 판대요. 희망사항이죠. 그러면서 그 수요는 어디 있느냐. 이 이야기할 때 분명히 이 말씀 하셨습니다. 아파트 거래량이 줄었다. 그렇다고 그 수요가 없어진 건 아니다. 다세대 빌라 등에 있다. 매매 임차가 다 증가했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다. 통계적으로 그쪽에 증가했다 하고 이분이 직접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전세는 거래 안 돼도 월세는 많이 거래되고 있다. 물론 전세 수요가 월세로 많이 이동을 하긴 했죠. 금리 인상으로. 그렇지만 많이 거래됐느냐. 그랬을 때 자, 다세대 연립 거래량 찾아봤습니다. 재작년 10월부터 봤을 때 4천에서 많이 나오면 6천까지 나왔죠. 근데 그 당시에 3개월 전이니까 7월, 8월 이때쯤에 2천건 나오고 있어요. 아파트도 거래 줄면서 연립 다세대도 거래가 줄었죠. 통계적으로 찾아보면 다 나오는 걸 거짓말을 쳐요. 그러면서 이게 핵심이죠. 이거 제목 거래량 확 늘어납니다. 이런 제목으로 나갈 건데 이분이 거래량이 확 늘어날 정책이 있다.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최고가 여기서 병목 현상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혀버리니까 뒤에도 계속 막히면서 얘네가 계속 정체돼서 교통정체되듯이 거래가 안 나오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금리보단 대출 한도가 중요하다. LTV 풀면 좀 나올 거다. 근데 LTV 풀어도 DSR에 걸려서 안 되죠. 그 다음에 금리 때문에 아까 이 이야기 했었죠? 일부만 영향이 있었다. 규제를 풀면 단기간 상승하지만 곧 안정된다. 규제 풀어라. 그 중에서 핵심적인 규제. 15억 대출 풀면은 거래량이 폭증할 것이다. 왜? 지금 여기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건 여기를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면은 여기 14억까지는 대출 받아서 사는데 15억 들어가니까 대출이 안 나와서 여기서 여기로 갈아타기가 안 되고 있다. 갈아타기가 안 되는데 여기 대출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갈아타니까 그러면은 그 정체 현상이 풀리면서 도로가 있으면은 맨 앞에 큰 차가 막고 있어요. 못 가고 있죠. 뒤에 계속 정체하고 있는데 15억 대출 풀면 얘네가 가기 시작하니까 얘네들도 이동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셨죠. 그런데 안 풀었어요. 말 그대로 LTV 풀고 15억 초과 주담대 허용했죠. 그러면은 정체 현상이 풀리면서 15억 초과 아파트들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여력이 되니까 내가 한 10억 정도 있었는데 13억 정도 있었는데 한 3억 더 붙여가지고 16억짜리 아파트 사고 이러면은 거래량 늘어나고 가격도 폭등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대로라면은 이제 거래량은 폭등해야죠. 그런데 11월 아직 179건입니다. 25일 기준이니까 앞으로 신고일이 한 35일 정도 남았는데 곱하기 한 2.5배까지 가봅시다. 200건 넣고 그래도 몇 건이에요? 500건. 풀었는데 더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집값 가격은 아이고 다시 상승으로 바뀌었느냐? 아니요. 역대 최고 하락폭을 계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잘못된 통계로 잘못된 분석을 하면서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끌오적 수장님이 있는데 가가지고 영끌오적에서 제일 오래 활동하신 그분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겠냐. 집값 오른다는 이야기. 어떻게든 시장 오래 안 가고 결국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 이야기 하겠지. 그런데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틀려가고 있죠. 상승장에서도 분석을 잘못하셨다는 소리다. 그럼 분석은 잘못됐는데 스타 강사라고 유명해지고 찍어주니까 거기 가서 우르르 거래하죠. 그러면 우르르 사람들의 수요가 확 몰려요. 그러면 가격이 오르죠. 그러니까 잘 찍어줘서 오른 게 아니라 찍어줬기 때문에 오른 거예요. 찍어줘서 본인이 가서 올린 거예요. 이걸 보면 분석이 얼마나 잘못되고 있는지. 저런 말들에 속았던 사람들 물론 운 좋아서 돈 버신 분들도 있죠.
그거는 시장이 운이 좋았던 거지 분석이 좋았던 게 아니죠. 그랬을 때 그 분석이 마무리되고 지금 왔을 때 어떻게든 다시 분석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게 되고 있느냐? 전혀 안 되고 있죠.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지금 와서 예전에 했던 말들 다 뒤엎으면서 하나하나 바꾸더라도 안 통하는 것들 보시면은 얼마나 미친 심리에 사람들이 집단 환각에 빠져서 들어갔었냐. 저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들이 안 통하는 거 지금 보면은 내년, 내후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지 마셔라. 다 같이 나도 사고 너도 사고 하면 다 같이 비싼 가격에 사는 거고 나도 기다리고 너도 기다리면은 다 같이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